올해도 이제 뭐 한 달 정도 네. 남았고요. 이제 내년 새로운 새해가 되면 네. 이제 곧바로 사실상의 총선 전국으로 들어갈 텐데 네. 이것은 지금 뭐 집권 1년 반차를 넘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도 있겠고 네. 또 지리멸렬한 한국당을 비롯한 어떤 보수에 대한 판단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늘 이 계절이 되면 이제 정치권에 또 이합 집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인가는 차치하고라. 네. 자, 내년 초를 한번 잠깐 좀 전망해 볼까요? 네, 총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사실은 이게 청와대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회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어쨌든 간에 다당제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누가 말해도 이 다당제 구조를 만드는데 안철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대표의 40석 만들고 지금 30석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이 다당제 구조가 전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보수 대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보수 대통합의 동인이 지금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을 한다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합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단 몇 명이라도 한국당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당도 그런 식으로 오는 거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10석 정도의 의석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받았다고 했을 때 소위 바른미래당과의 연대 없이 지금의 소위 정권을 겨냥한 투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못 받는다 보고요. 그럼 한국당 내부에서는 좀 보수를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황교안 뭐 이렇게 입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뭐 당권 문제 같은 것들이 뭐 친박을 중심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황교안 총리는 정치를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질은 여러 가지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혼자 정치권에 들어가서 뭔가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 정치를 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가지고 당권까지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은 못할 거라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들 좀 시말로 이게 독상을 차려주게 되면 저 꽃가루를 태워주게 되면 갈 생각은 있는 거지만 한국당이 어떤 당입니까? 독상을 차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지요.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도 무소속으로 해서 한국당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선거 공약 파기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또 유승민 씨 뭐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뭐 가기 힘들다고 보고요. 이런저런 요건들을 제외해 보면은 지금 뭐 오세훈 전 시장 탈당에 있는 오시장 전 시장 정도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재볼 텐데요. 그런 수준이면 한국당의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더 큰 문제는 보수 재건과 보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해서 또 바깥에서 노력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젊은 그룹들을 포함해서. 띵크탱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는 전문가 그룹도 있고요. 이런 그룹들이 소위 그 보수 제일 가장 큰 보수 정당의 동력이 약화됐을 때 자기네들의 이 동력도 약화된다고 하는 거. 저는 그런 우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힘들다고 보고 제3지대로는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가 곧 이제 개혁과 대안 뭐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혁신가 대안인가요 아마 혁신가 대안.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도 또는 바른미래당 쪽에서 그 또 지점을 원하는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전원책 변호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보죠. 그것이 나중에 뭐 빅텐트로 커진다. 전원책 변호사가 빅텐트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는 뭐 여론이 판단하겠지만은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큰 의미의 정치 학교에서 고도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성받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충원됨으로써 정치적 소양, 정치적 덕목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정치인의 덕목은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렇게 길러지는 게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86 정치가 전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386, 486, 586 정치가 그분들이 사실은 학생운동 때 한번 학생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저는 무임승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치, 자기 덕목을 쌓는데 실패한 경우라고 보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는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정치권의 빅텐트를 이끌 정도의 정치적 훈련을 받은 적은 없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그 보수 진영의 지지부진함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세력 그리고 민주당의 이게 하여간 경제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환멸을 느끼는 세력들이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것들이 소위 중도 통합을 얘기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나 이런 분들과
그래서 중도 대통합을 꾸미는 그런 의미의 빅텐트 같은 거는 나는 움직일 가능성이 오히려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깃발을 드는 사람들의 이제 역량에 달린 문제겠죠. 네. 자, 집권당이나 집권 세력 쪽에서는 어떤 뭐 이합 집산의 그런 구체적 움직임보다는 현재는 그 임종석 청와대 실장이랄까, 네. 네. 또 이낙연 총리 이런 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네. 또 대상에 또 오르고 해서 자기 어떤 세력, 네. 뭐 대권을 넘보는 이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거 상당히 관심이 그건 사실은 재미있는 가는 부분인데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대권 주자, 집권당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이제 광역은 지고 정부는 뜨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 광역은 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광역단체장 출신들이죠. 아, 말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참 유력한 대권 주자였죠. 인기 많았고 내용도 좋았고. 근데 사실은 지금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연루되고 배우 스캔들 뭐 등등해서 본인은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됐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은 좀 어려운 처지에 놓였죠. 이게 요즘은 언론 노출도가 많이 약화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세습 문제, 이거 다 서울시 관계에서 일어난 건데 그렇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유력한 광역 단체장 출신으로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던 인물이 김경수 경남지사인데 사실은 그 참 양질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겸손하다는 평가도 받고 내용도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죽은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미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정권의 초반기라서 그렇지 정권의 말기 되면 이것이 또 어떤 형식으로 전개될지 모르죠. 그럼 광역단체장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은 좀 약화되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강요에 있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또 그 우리가 눈여겨본 사람 중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 뭐 임종석 실장은 저는 뭐 총선에 틀림없이 나온다고 보고 내년 이제 시기를 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보고요. 김부겸 장관도 뭐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하다 보거든요. 그러면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그런 분들이 그 신삼인방 또는 여기에 뭐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은 노무현 재단에 가 있는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 신삼인방, 신사인방을 구성해서 대권 구도를 만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전도 이제 곧 새로운 정국으로 진입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이제 감옥에 있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여전히 어떤 박근혜 정치의 영향력이 가시질 않고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놔두고 이 선거를 치를 거냐 이거는 상당히 여권으로서도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지점일 것 같아요. 어떻게 여권으로서도 고민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야권으로서도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양날의 칼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상고심 구속 만기 시점이 지금 8월 15일로 지나서 8월 16일 날 그 1차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달 연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월 16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 한 번 더 연장,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론은 상고심의 경우에는 2번까지다라는 의견들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12월 16일 한 번 더 연장이 되면 내년 2월 16일 날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팩트고 저는 이걸 사실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인데요. 근데 나올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온 뒤에 또 어떤 식으로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여당을 겨냥한 칼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야당을 겨냥한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변수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을 정부가 포기함으로써 나왔을 때 이 정부의 시혜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그래서 어떤 일체 정치적 활동을 안 하고 집안에서만 뭐 이렇게 좀 폐쇄된 공간에서 웅크리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난 보수 진영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거꾸로 그동안에 뭐 받았던 그쪽이 주장하는 탄압 이미지, 탄압을 받는 상징성 이런 것들을 적극하려고 하면 또 소위 그 진보 진영에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양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불행한 정권,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저 불행한 지도자가 다시는 이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또 우리들의 바람일 텐데. 그래서 자연히 이제 현 정부로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자 이런 것들 지금 1년 반이 지났고 사실 뭐 총선 전국 이후의 전국을 따지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끝으로 현 정부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다 바랄 텐데 자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네, 저는 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5년이 아니고 2년이다. 그만큼 소위 5년 직선 단임제 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짧다. 왜? 그럼 이제 앞으로 6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사실 차기 경쟁이 시작이 되고 사실 2년 반 지나고 3년쯤 되면은 이미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그때는 그 현 정권을 밟고 일어서려는 여당의 차기 주자들도 나올 겁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빨리 좀 뭔가 좀 해야 된다. 빨리 여론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는 사람이 문제인 것보다도 제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이러한 무한 경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뭐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권력 분산의 시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야 되고 내각이 중심이 되고 행정은 그다음에 입법은 국회가 중심이 돼서 내각 패싱이 없어야 되고 국회 패싱이 없는 그러한 이제 시대로 가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 분산으로 가자는 것이 제 요지고요. 그걸 통해서 당장은 다당자에서 사실은 야권의 도움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떤 것도 제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0대 국정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92개, 92가지가 국회 협력을 얻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국회 패싱이 있으면 안 돼요. 야당에게 구할 건 구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주는데 야권보다는 여권이 먼저 줘야죠. 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쉐어링하는, 권력을 분산하는, 소위 분점하는 그러한 그 정치를 통해서 협치를 해나가는 것이 이 정부가 소위 전 정권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로가 막히거나 일방통행이 되거나 또는 쓴술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늘 정치적 위기가 왔다고 여겨집니다. 저희 국민의 이 까톡은 계속 그런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까톡 문화일보의 허민 정치부 선임 기자와 함께 정치, 경제 안보에 걸친 폭넓은 진단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